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확실히 시장이 좀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 만큼 이런 소식들도 외신 통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이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이번에 꽤나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더라고요.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매파적인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마켓워치 보도 내용입니다. Fed Bullard says benchmark interest rate in 5% to 7% range may be needed to bring inflation down. 네, 결국에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을 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의 긴축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아직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정책 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이 되려면 최소 5%에서 5.25%까지는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둔화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을 기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발표를 한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연준 내에서도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한 건데 기존에 제시했던 수치보다 0.25%포인트 높게 잡아 올린 겁니다. 블러드 총재가 5에서 5.25%가 최소라고 표현을 한 점을 봤을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한다면은 최대 7%까지는 올라야 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3.75%에서 4%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3% 정도 더 올려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겁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이렇게 제임스 블러드 총재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조금 더 진행을 해야 한다 이러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앞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4.75%에서 5.25% 사이의 어딘가가 합리적인 상륙 지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며 최종 금리 수준을 예측을 했습니다.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인상 후에 유지하는 전략을 펼쳐야 된다고 말을 한 건데요.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이 잇따르게 되면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일축됐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7%가 좀 언급이 됐다는 점에서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영향들도 잠시 후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영국 정부가 다시 한번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 세금도 인상하고 지출은 축소하는 그런 내용이 좀 담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영국 쪽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밟을 것 같은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UK Finance Minister announces tax hikes and spending cuts, says county is in recession. 네, 이번에 영국 쪽에서는 어떠한 스텝을 밟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세금 인상과 지출 축소를 통해 550억 파운드, 하나로 약 88조 원 규모의 재원 확보에 나섭니다. 증세로 250억 파운드, 지출 삭감으로는 300억 파운드를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결국에 이번 정책의 핵심은 세금은 더 걷고 지출은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영국이 증세와 지출 삭감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발표를 하면서 그 전에 밟았던 것과는 좀 다른 스텝을 밟고 있는 내용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고 재정 건전성은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증세 내용부터 살펴볼 경우에는 횡재세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횡재세의 경우에는 시장의 변화로 예상치 못하게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에 추가로 과세를 부과하는 건데요. 영국 정부는 내년부터 발전 회사의 이익의 45%에 달하는 횡재세를 새로 부과하기로 밝혔고요. 기존의 25%였던 전기 및 가스업체 세율은 2028년 3월까지는 35%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년에는 140억 파운드, 하나로 약 22조 원에 넘는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지출을 대폭 줄일 계획을 또 발표했습니다. 가계의 에너지 비용 지원을 1년 연장하지만 그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에너지 요금 상한을 현재 2,500파운드에서 내년 4월부터는 3,000파운드로 인상하기로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의 에너지 지원금 지출을 줄이겠다고 한 건데 다만 긴축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에너지 등 생계비 지원은 일부 추가하기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 기업들에는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그리고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에너지 지원금 지출을 줄이면서 조금씩 긴축을 펼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영국 정부의 세부적인 예산안 내용까지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는 흑해 곡물 협정이 기존대로 좀 조건이 좀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자세한 소식 알려주시죠. 네,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Black Sea grain export deal extended, but Russia wants more on fertilizer exports. 네, 바로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막힌 흑해 곡물 수출 항로를 열었던 흑해 곡물 협정이 이달 19일 기한 만료를 앞두고 연장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로부터 곡물과 식량, 비료를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흑해 곡물 협정의 지속에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에 수출하는 것이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무총장은 유엔은 러시아 식량과 비료 수출을 막는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번에 트위터를 통해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함께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며 협정이 120일가량 연장될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파트너들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왔는데요. 여기서 이번에 이 올렉산드로 쿠브라우프 인프라부 장관도 이스탄불에서 방금 협상이 타결이 됐고 유엔 쪽에서도 모든 당사자의 합의를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정이 이제 현재 조건으로는 120일간 연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관계자는 아직 연장이 확정되지 않았고 진행 중인 협상 결과가 이날 중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내용들까지 세 가지 소식들 오늘도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